벌써 3주차 강의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보통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었죠. 한 주에 4차 시분의 강의를 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3차 시분의 강의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번에가 4월 30일이 석가탄신일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가지고 4월 30일 석가탄신일도 있고, 월 1일이 이제 학교쌤이랑 여러분들은 쉬지 않지만 아마 부모님들이 보통 많이들 쉬실 겁니다. 그 근로자인 으로서. 그래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가족들 간에 이렇게 행사가 있을 수도 하기 때문에 이번엔 여러분을 배려해서 3차 시분의 강의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주 강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쌤들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강의를 언제 들었는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들었는지 부정수강을 하진 않았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BS 측에서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날은 열심히 놀고 수요일도 노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그래서 목금에 몰아쳐가지고 강의를 듣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에서는 공부하시면은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저는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배수진을 쳐서 공부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배수진이 뭔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모르는 친구들 한번 지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배자가 등배자입니다. 등배자에 숫자가 물숫자고요. 진짜가 진영을 짠다 할 때 진짜입니다. 등 뒤에 물을 놓고 싸우는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등 뒤에 물을 놓고 진영을 짜가지고 싸우는 건데요. 사실 이 배수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유명하게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그 싸움의 전략, 그러니까 전투의 전략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배수진은 대표적으로 그 병법서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방식의 전투로 사실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럼 왜 유명한가요?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항우와 유방,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항우와 유방이라는 중국에서 고대에 이렇게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더 길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뺏길 테니까. 근데 당시에 항우가 데리고 다녔던 군사 중에 한신이라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신이라는 군사가 당시에 유방 쪽 진영의 군사는 많고 식량도 많은데 항우 쪽은, 그러니까 한신 쪽은 군사도 적고 갖고 있는 식량도 없으며 지원이 올래도 지원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한신은 이런 머리를 씁니다. 사실 병법서에는 나와 있지 말라고 하는 배수진을 쳐가지고 상대방을 현혹시킨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현혹시킨다는 것보다는 사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이 친구들 한신? 병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구나.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겠네 가지고 상대방한테 자신들의 허점을 보여주고,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정신력으로, 왜냐하면 등 뒤에 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러날 경우에는 사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을 불사하는 정신력을 가지고서 사실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 배수진.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배수진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원래는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 전쟁사에 보면은 배수진을 쳐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신립이라는 우리나라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배수진을 쳐가지고 대표적으로 대패했던 전투가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왜 항우와 유방 이 전투, 즉 한신이 했던 배수진은 왜 유명했을까요? 그 다음에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배수진을 쳐가지고 이긴 사례가 사실 없다 보니까 거의 첫 번째 케이스이다 보니까 한신의 배수진이 유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사실 이길 수 있던 원동력은 한신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배수진 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 기록에 보면, 물론 아주 옛날이다 보니까 기원 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2시간에서 한 6시간 사이에 그 전투 동안에만 딱 배수진을 운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소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중간개말 공부할 때 항상 배수진을 치고 공부하지 않나요? 보통 중간개말 공부할 때는 3주 전에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4주 전에 하면 더 좋고요. 3주 전에 보통 모든 과목을 예체능 제외하고요. 예체능 제외하고 3번 정도 빠짐없이 꼼꼼히 보는
사실 그게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공부할 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은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남겨가지고 겨우 한 번 보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1학년들 가르칠 때 사실 되게 오래전에 제가 1학년 가르쳤거든요. 계속 2, 3학년 가르치다가 지금 오랜만에 1학년 내려오는데 1학년 애들한테 야 너희들 교과서 몇 번이나 봤니? 그랬더니 그 반 같은 경우가 한 번 본 애들이 4분의 1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1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꼭 무조건 시험 때 3번 봐라, 3번 봐라, 3번 봐라. 그 반이 그때 처음에 입학했을 때 중간고사 수학 꼴찌에서 2번째였거든요.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때 전체에서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1등과 2등 간의 격차가 평균 15점이었습니다. 다른 반과, 다른 12반의 반과 비교했을 때 평균, 그러니까 12반이 아니고 전체에서 2등한 반과의 평균이 15점 차이가 났어요. 꼴찌랑 30몇 점 차가 나더라고요. 그 학생들한테 계속 제가 3번 봐라, 3번 봐라 했더니, 3번 보는 학생이 그때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 3번 보는 학생들이 한 10명 나왔나? 사실 다 안 보는 학생도 그 중에 또 있었는데 전체 반의 3분의 1이 3번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꼭 배수진을 쳐서 공부하게 되면은 공부량, 학습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끈기가 있게 공부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급급해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급하게 점수 조금 딸 수 있는 것들만 공부하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절대로 배수진을 치는 자세로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시든 수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시에서 특히나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께 정시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역시나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더 대학 가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배수진을 치는 자세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 고3 때는 정시 파이터가 됩니다. 3월 초에 그래 나는 이제 정시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시 파이터가 됐다가 그냥 몇 달 지나면은 그냥 파이터로 남죠. 자, 나머지 정리 오늘 나머지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나머지 정의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정의를 먼저 얘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정의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P를 1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뭐에 의거해서 할 거냐면은 다항식의 나눗셈에 의거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에 1차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모 빈칸으로 꼭 남겨놓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식 x-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죠? 자, 2x 세제곱을 없애줘야 되니까 2배의 x제곱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곱해주면 2배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입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없지만 위에서 아래 꼭 빼주라고 그랬죠? 뭐랑 같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과 동일하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럼 빼주면 뭐가 되죠? 그렇죠. 5x의 제곱 더하기 네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 뭐가 될까요? 플러스 5x가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5x가 되죠? 그러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5x가 될 겁니다. 자, 역시나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 뭐가 되죠? 그렇죠. 5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5 정도 해줄까요? 플러스 5 해주면은 5x 마이너스 5.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죠? 빼주니까 3이 되게 되겠죠? 즉, P라는 식을 1차식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됩니다. 나머지만 그냥 일단 답을 잠깐 써볼까요? 나머지는 3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앞전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걸 가로식으로 쓰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로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px라는 식은 x-1 그 다음에 2배의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 더하기 3이라고 써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1. 그럼 P에다가 PX식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겠죠? PX식에다가 한번 1을 한번 같이 대입해볼까요? 자, P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그냥 일단 식을 먼저 잠깐 한번 가볍게 쓰고 하도록 합시다.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P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P1은 2 더하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지워지게 되니까 뭐가 되죠? 3이게 되죠? P1 뭘까요? 똑같이 3이네요? 우리가 x 마이너스 방식의 남수를 통해서 구한 나머지랑 P에다가 그냥 x 마이너스 1, 즉 이 1차식이 0이 되는 x에다가 1을 대입해가지고 px에다가 1을 대입해 구하는 p1과 결국에는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네요. 사실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이 다음 칠판에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정의를 입각해서 얘기하면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